지난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겠습니다.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이 참 금방 갑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예. 어쩜 좋아요? 오늘은 또 머리카락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죠. 네. 시간도 빨리 가고 네. 또 머리숱도 빨리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숱도 많이 오늘은, 빠지고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머리카락을 가지고 특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귀를 쫑긋하는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원하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통적인 특산물 하면 인삼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머리카락도 특산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특산물이요? 예. 과거에는 뭐 가채, 가발 뭐 같은 걸 만들려면 사람의 머리카락이 필요했죠? 예, 그렇죠. 그 중국 사신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머리카락을 탐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녹색이 날 정도로 검고 부드러우며 긴 조선의 머리카락 이렇게 네. 표현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뭐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차이가 났나 봐요? 저는 해조류와 생선을 먹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해조류 또 뭐 등푸른 생선이 건강한 머리카락에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예. 관련이 있나 봐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그 1인당 수산물 소비를 이 세계를 놓고 따져보면요. 네. 한국이 늘 1위, 2위를 다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조선시대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최근에 뭐 도약한 한국 수산물 중에 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김밥이 대박 나기도 했습니다. 네. 김은 한중일 모두에서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먹고 또 생산도 많이 합니다. 뭐 좋은 소식이네요. 예. 한국 김 맛있기도 하고 또 가수 성시경 씨는 김 먹고 키 많이 컸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을 최초로 먹기 시작한 것도 한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무려 1424년에 김양식을 시작했다 이런 기록도 전합니다. 네. 또 이래 보면 고려 말에 모근 이색이 김을 선물로 받고 보내준 사람에게 감사의 시를 써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선물을 주고 받을 정도였으면 우리 조상들은 참 김을 정말 좋아하셨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해초를 전반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역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 8세기 초에 쓰인 당나라 문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고래가 새끼를 낳은 후 미역을 먹고 회복하는 것을 보고 고려인들은 이를 교훈으로 산모에게 미역을 먹게 한다. 맞아요. 저도 이 얘기 들어봤어요. 예. 산후조리로 미역국을 먹는 건 뭐 한국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해산물의 나라답네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네. 제가 모호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싱싱하고 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역사를 보면요. 신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경상도 지역이죠. 네. 그렇군요. 신라 지역. 한반도 예. 전체가 아니라 또 신라 사람들의 모발이 특히 이렇게 건강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이유도 궁금한데요. 648년에 편찬된 중국 이 책인 진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나라는 백제 동쪽에 있는데 그 신라죠. 네. 그 나라 사람들은 숱이 많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머리카락의 길이가 한 장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 그 신라에서 당으로 가져온 이제 수출품을 보면요. 네. 금제 바늘통, 금제 바늘, 말, 약재, 비단 그리고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특히 해산물을 더 많이 즐기고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김양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록이 경상도 지리지에 나옵니다. 이 경남 하동입니다. 그리고 또 고려 말에 모건 이색이 김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 선물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강릉에서 왔습니다. 요즘도 뭐 김 선물 많이 주고받기도 하는데 네. 강릉도 동해안 쪽이잖아요. 동해안이니까 신라에 가까운 지역이겠네요. 예. 그리고 좀 후대에 쓰여진 본초 강목이라는 책에서는요. 굳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의 깊은 바다 속에서 김을 채취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삼국 유사에는 김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추정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연호랑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바닷가에서 따고 있던 해초가 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저기 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연호랑 네. 설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또 포항에 있기도 하던데요. 예, 예. 그 해초류하고 등푸른 생선이 모발에 좋다고들 하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등푸른 생선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혹은 인상 깊은 이야기,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 중에 네. 그런 이야기가 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뭐 예. 조선시대 생선 이야기라고 하면 도루묵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 포항과 관련된 생선은 뭔지도 궁금해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청어입니다. 1598년 이제 임진왜란 전쟁 중 이야기인데요. 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마지막 해상 전투가 일어난 게 노량해전인데 1598년 11월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그해 1월에 발생을 했거든요. 네. 뭐냐면 중전 마마께서 경상도에서 생청어를 가져오겠습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네. 그 밉상이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어가 얼마나 맛있으면 전쟁 중에 파발을 띄워서 가져오겠을까 싶습니다. 좀 무리한데요. 예. 그런데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청어 산지는 바로 영일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포항과 청어 이렇게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신라인들의 머리카락이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가 김, 청어 같은 해산물을 유독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네. 확신을 합니다. 유적을 보면 뭐 천마총, 식리총, 황남대총 이런 데 보면요. 뭐 청어, 보거, 망상어, 참돔, 넙치, 노래미, 감성돔, 고등어 이런 흔적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조류를 비롯해서 해산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신라인들의 머리카락이 싱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저도 그를 결심했습니다. 예. 정말 해산물을 즐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또 궁금한 것이 과메기도 신라 때부터 먹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과메기를 보면 네. 그 안에 김, 미역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 꼭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신라인들한테 현대 음식 메뉴 중에 가장 신라스러운 것을 고르라 이렇게 하면 과메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렇게 미리미리 해산물 그리고 과메기 많이 드시고 싱싱한 머리카락 유지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포항을 네. 탈모 음식 특구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나면 좋겠네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뭐 포항하면 영일만 친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왠지 저는 이 친구도 머리숱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 머리숱이 이제 먼저 보이는 나이가 되니까. 예, 포항하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왠지 머리숱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했을 것 같은 바닷가 친구, 영일만 친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백호의 목소리로 나갑니다. 영일만 친구.